네, 이봉규 TV에서 아주 좋은 기업, 애국 기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700고지에서 야생 산삼 7년근짜리 듬뿍 담은 거 이번 구독자님들께 66% 파격 할인합니다. 대단한 할인에 460만 병 벌써 판매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밝혀질까요?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또 오영진 변호사인가 두 명이 들어가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예. 그리고 국회도 오늘인가요? 아마 국회에서도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민경욱 대표를 불렀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알아보려고.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뚜껑이 열릴 듯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 중앙선관위 인사사건하고 전도 이래 볼 적에는요. 네. 부정선거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보강을 하고 그대로 가려는 그 의지가 보여요. 아이고, 아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정 채용 요걸로 그냥 어영부영 감사받고 대충. 그걸 하려고 했어요. 부정선거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예,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하면 그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선거를 처리한다는 게. 부정선거는 하면요. 네. 첫째, 대통령이 그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네. 자기는 그 부정선거, 자기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있었다 이야기하고, 네. 뭐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개인 사정입니다. 네. 자기가 그 절차에 따라 이제 사표를 내든가 뭘 하고. 누가 사표를 내요? 대통령이 사표 내야 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사표를 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사표 내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절차를 위반해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정당성이 없다. 이런 정당성이 없으면 이거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신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옳다. 그런데 선거 관리 부분,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부정선거 요소가 없게 만들어서 다시 제가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돼요. 다시 선거하자고. 예, 이번에 예.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선됐다. 그러나 이게 석연치 않은 게 많다.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요. 중앙선관위가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를 했으니 정당성은 없는 걸로 나는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국가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도 저는 국민들한테 보호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선거하면 압도적인 스코어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당선되죠. 다시. 당선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면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회가 해산돼 버립니다. 국회 그렇죠. 부정선거니까. 국회가 해산돼 버리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60일 이내에 또. 예. 다시 하면은 그다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신당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신당의 국민들이 표를 다 몰아줍니다. 그야말로 정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손으로서 선거로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 버린 거죠. 야, 그 어떻게 보면 멋진 얘기인데. 멋지지요. 멋진데 단 그 대통령은 국가 조직을 건실하게 일단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뭐 5.7%나 7.7%나 뭐 어마무시하게 이겼을 텐데 부정선거를 탔기 때문에 0.7%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왜 0.7%밖에 못 이겼냐.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질러버리면 아니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에서 그 중앙선관위 그 선거에 썼던 서부를 전부 포렌식 해가지고 네. 그 하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몇 퍼센트 이긴 게 그 포렌식 하면 다 나와요? 예, 나오고요. 그 포렌식에 가면 만약에 외부에서 해커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그 서버를 건드린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선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표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는 선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 선거법의 법리가 그렇습니다. 예. 무섭지요. 예. 무섭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혼란이 올까요? 아니면 혼란이 이제 오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이 그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요. 네. 그 부처의 조직 관리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라. 만약에 나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면 큰일 나니까 예. 이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서 운영되는 집단이고 조직이다 하면서 내부 그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각 부처의 장들은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저 특단의 조치, 뭐 긴급 명령 같은 걸 발동해서 긴급 명령보다 그게 엄치 뭡니까 그 자유스럽고 민주주의 방식이죠. 예. 더 센 방법이네요. 말하자면 예, 긴급 명령보다. 긴급 조치 잘못하면요 독재자로 몰려버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포렌식을 지시한 다음에 포렌식해서 이런 게 나왔다. 사실은 내가 0.7% 이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7% 예를 드는 겁니다. 5.7% 이겼는데 자, 뭐 그건 차치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뭐 과정상 그다음에 이런 결과상 포렌식으로 결과상 이런 게 부정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겼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무효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실하게 양심 선언을 하시면요. 예. 전 국민들은 전다 대통령 지지를 거의 100%할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러면 민주당은 쑥대밭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뭐 우리 가정할 때. 예. 검찰이 이제 중앙선관위 전체를 수사를 하고요. 네. 이제 공수처에서 법원 판사들 그 부정선거 관련해 재판하는 판사들 전부 수사를 하고. 네.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협조한 그 판사, 검사, 이 공직자들 이제 뿌리가 뽑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법 제도는 잘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뽑지 않으면은 예, 한 방에 뽑아야 돼요. 이게 부정선거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